안녕하십니까. 잘 보는 안과의 박주홍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과 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었는데요.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WHO와 세계 당뇨병 연맹이 제정을 했습니다.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지정한 이유는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드릭 박상리의 생일이라서 그날로 지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뇨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 약 15% 정도가 당뇨라고 나왔는데, 이는 인구로 따지면 약 533만 명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2024년 이제 올해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는 약 600만 명 정도가 당뇨 인구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오기 전에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당뇨 전 단계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30세 이상 성인의 약 27%, 948만 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와 당뇨가 많은 이유는 이제 비만, 운동 부족, 고칼로리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 인구가 약 1600만 명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당뇨 전 단계를 합치면 그 2000만 명 이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를 한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40% 정도는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다. 그래서 굉장히 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몸에 큰 혈관을 침범하는 대혈관 합병증과 몸에 작은 혈관을 침범하는 소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대혈관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면 심장을 침범해서 이제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말초동맥을 침범하게 되면 다리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통증을 유발하고 또 괴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혈관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은 이제 신장을 침범하기 때문에 사구체 손상 아니면 심부전을 일으켜서 투석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신경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손발이 찌릿찌릿하게 저리다든지 아프다든지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어도 상처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 부분이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과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병증은 이제 망막병증인데, 지금부터 눈의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상 망막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시신경, 여기 동그란 부분 이제 시신경 유두가 있고,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것들이 동맥과 정맥 같은 이제 망막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이 부분이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력의 90% 인당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뇨 망막병증이 왔을 때는 좀 전에 본 사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상적인 혈관 이외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점들이 망막에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면 망막에 출혈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출혈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요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삼출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찌꺼기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망막에 피가 나고 찌꺼기가 쌓이는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진은 피가 아주 많이 터지는 사진인데 이렇게 되면 시력이 거의 보이지가 않겠죠.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이런 이제 막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섬유막 증식이라고, 이런 섬유막 증식이 일어나게 되면 망막 조직을 많이 당기게 됩니다. 당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막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견인성 망막박리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눈의 정상적인 혈관들이 아닌 이런 꼬불꼬불한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많이 증식을 하는데, 망막에서도 이렇게 증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황반부를 침범하게 되면 좀 전에도 보여드린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들이 황반이 이렇게 붓고 물이 차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가 있으면 우리가 당뇨병성 백내장도 올 수가 있고 녹내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안과적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로는 레이저를 하거나 눈에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당뇨망막병증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은 내과에서 당뇨약을 대부분은 타드시니까 한 달이나 두 달마다 가셔서 정기적으로 혈당도 재고 그 다음에 뭐 약도 타시고 뭐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과연 당뇨약을 이렇게 타드시는 분들이 이제 얼마나 안과를 방문하는지 저희가 궁금하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2016년도부터 21년까지 자료를 보시면 40세 이상 당뇨 환자 30%만 최근 1년 내 당뇨 망막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70%는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 받지 않은 분들이 받은 분들의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은 이제 초기에는 환자한테 무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검진을 자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보통 어른 돼서 진단받게 되는 2형 당뇨의 경우에는 당뇨 진단을 받자마자 우선 안과로 가서 검진을 받고 그 후로 매년 검진을 하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선천성 소아당뇨 1형 당뇨인 경우에는 발병 후에 5년부터 매년 검진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신했을 경우에 어떤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임신성 당뇨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 임신 중반기에 망막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가 있을 때 당뇨 망막병증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당뇨를 앓은 기간,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을 경우에 50% 이상, 절반 이상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져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경우에는 70% 이상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만 타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과를 방문해서 꼭 정기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당뇨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당화혈색소를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져 있는 바로는 당뇨가 있을 때 당화혈색소가 한 7 정도 밑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당화혈색소가 8, 9, 10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당화혈색소를 낮게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그냥 요약하자면 당뇨 망막병증은 이제 실명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과 검진이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혈당 관리를 잘 함으로써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